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3월 1일 오전 7시 4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에서 탈출할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에서 탈출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여기서 3.1절이기 때문에 광화문 또 시청, 서울입니다. 서울의 광화문 시청 이런 데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이런 카드 뉴스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한통속이다. 모두 한통속이다. 그러니까 윤한 문명, 윤석열, 한동훈, 문재인, 이재명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선관위, 국민힘, 더불어민주당 다 한통속이다. 사법부,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언론 등 모두가 한통속이다. 태극기여 일어나자. 대한문으로 모이자라고 하는 카드 뉴스입니다. 아주 여러 단체가 이 집회를 지금 주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가 식전 행사이고요. 3.1절 국민대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있고 그것이 끝나면 행진을 합니다. 네. 이것 이외에도 광화문 일대에서 여러 3.1절 기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날씨는 좀 춥긴 하지만 오늘 좀 쌀쌀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3.1절 날 시간 있으시면 좀 나와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여야가 이제 선거가 코앞인데 선거법을 엉터리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텃밭을 지키려 비례 한석을 줄였습니다. 여야는 29일 비례대표 의석을 한석 줄이는 대신 전북 지역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이날 재석 259명에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인천, 경기가 한석씩 늘고 서울에서 한석을 줄이기로 해 전체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54석이 됐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하나 늘어났어요. 대신 비례 의석을 한석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체 의석은 300석입니다. 그러니까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이게 여야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모두가 한통속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한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모두가 논석입니다. 자, 저희는 비례대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비례대표로 뭉치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추진입니다. 비례대표 국민 경선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경선 후보자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망설이는 분들이 있고 해서 경선에서 암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음 주 정도 주중에 발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토론회를 2, 3회 할 생각이고 아니면 이 토론회를 지방에서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 중에 모두 확정될 겁니다. 급하게 움직일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월 16일에는 토요일날 경선 투표를 합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 20층에서 서울입니다. 경선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선거인단을 구성할 겁니다. 이제 오시면 선거인단 가입하시는 가입 신청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투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다 기재하고 본인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투표용지를 받고 투명투표에다가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투명투표함에다가 넣는데 그 전에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1, 2, 3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홍길동, 예를 들면 심청이 그렇게 하고 개표는 대만식으로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통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한통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국민 경선밖에는 없습니다. 국민 경선. 네. 자, 이제 국민 경선을 도와주실 분을 좀 모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제도 이제 여러분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 하실 분 또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돈입니다. 저희는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 정치 자금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후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47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명으로 줄긴 했지만 그러나 47클럽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47클럽에 뭐 47원도 좋고 147원도 좋고 뭐 470만 원도 좋고 47,000원도 좋습니다. 여러분 47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모두 한 통 속에 그 부패한 권력, 부패한 언론, 부패한 관료들에 맞서서 나라를 살리는 길은 결국 우리가 살리는 의병이 나서는 법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정시대 임진왜란 때도 관군은 도망가고 의병이 나라를 지키고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의병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페이스북에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히로시 가네시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습니다. 현재 국내 정세는 가관 그 자체다. 이제 막 권력의 3분의 1 기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권력 마귀의 현상과 상황을 인위적으로 연출한 듯한 기이한 분위기다. 그것을 주도한 자는 윤과 한 그리고 건희 이 세 사람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세 사람 이외에 이런 식으로 고의적 연출을 할 머리꾼이 국힘이나 윤과 한의 측근에는 없다. 건희 리스크를 잠재우고 윤의 무식함과 질 낮고 품위 없고 무지성한 인품으로 인해 대통령제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연속되거나 미천이 더 들통나는 것을 일시적으로나마 정지시키는 의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똑똑한 한이 윤을 대신하여 실제로 1인자로서 권력 표면에 나서서 연기하며 그의 명석한 두뇌와 현란한 말솜씨로 우파를 가장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똑똑한 우파 국민들 눈앞에서 블라인드 쇼를 펼치고 있다고 추측된다. 그들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제가 한 가지 더 붙일게요. 특수부 검사입니다. 그냥 검사가 아니라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정치사에서 악행과 행보를 한번 되돌아보자. 우리는 과거 우파든 좌파든 정부에서 권력층과 검사의 얽히고 섞인 관계에 대해 암암리에 벌어져 왔던 권력 유착의 상황을 많이 경험했다. 권력이 바뀔 시점에 가장 먼저 그 권력의 향과 결과를 알고 있는 곳이 검사들이었으며 그들은 그 권력을 잡게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정원 혹은 안기부와 협업하여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라는 무기로 그 권력자들과 협지해온 게 사실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그들은 취득하고 있었고 그것을 악용해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강한 자에게 줄 서고 검찰과 정보 조직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잃은 자들을 엮거나 조장하거나 함정에 빠뜨려 온갖 숙청 작업이 선봉에 선 자들이 검사들이었다. 힘이 강한 상대에게는 엎드려 그 강한 자들이 비리를 덮어주고 증거는 없애줬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 증거 조작, 은폐를 서슴지 않았다. 바로 지금이 그 자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청소할 시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윤 정부가 들어서도 이재명이나 문재인에게는 손도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이 키운 자가 문재인이라는 그러한 소문은 일단 논의로 하자. 윤석열을 키운 사람이 문재인이라 그러한 소문은 일단 논의로 하자. 그들에게서 이재명과 문재인은 140석 총선과 3년 후의 대선을 노리는 놀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 국힘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희생한 자들이 아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한다. 허울 좋은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은 그들과 동조하는 가식과 허식이 가득 찬 암묵적 국가 전복 접해 세력이다. 새롭고 진정한 보수파 정권의 베이스캠프가 바로 지금 필요한 이유다. 민경욱 대표는 어제 마음속 쌓인 울분을 잘라야 한다. 어제
제가 민경욱 TV를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막 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자기 집 창고를 뒤졌더라고요. 자기 집 창고를 뒤져서 자기가 국민힘당에서 뭐 보직을 38개를 받았다나 그러다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막 분을 못 이겨가지고 내가 국민의힘에서 38개나 이 보직을 받았는데 막 화면도 거꾸로 들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 분을 사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안타까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 들어갑니다. 민경욱 대표는 이제 마음속 쌓인 물분을 잘라야 한다. 그 분을 풀지 못하면 부정선거 척결운동으로 싸운 본인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 민경욱은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정치인 마인드로 국힘당에 가진 미련을 버리고 비난을 멈춰야 한다. 국힘당 비난을 이제 멈추라는 겁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이제는 더 이상 허물어서는 안 된다. 주변의 모든 부정선거 척결파, 탄핵 반대파 국민들은 민경욱을 더 큰 세상에서 펼쳐나가도록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상황인데 민경욱 자신만 과거의 알량한 자존심과 의리에 취해 있다. 이제 모든 것을 털고 가야 한다.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는가? 이제 어제 민경욱 TV에서 과거에 집착하는 순진무구한 정도를 걷는 모습은 순진무구한 정도를 걷는 모습으로 구차한 구걸을 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내일로 미래로 당은 그의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할 것이다. 정치적 계산과 욕심을 버리고 당장 전격적인 행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의이다. 당당했던 이 사진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제가 찾아놨는데, 예. 잠깐만요. 사진을 제가 찾아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당당한 이 사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히로시 가레시로시의 칼럼이었습니다. 경선 전이었던가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포스팅한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벼랑에 떨어지기 전에는 내 등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자기가 그렇게 투사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참 민경욱이 훌륭한 사람이다. 에베레스트 정도의 높이의 그런 높은 데서 떨어져도 그는 살아남을 것이다. 왜? 날개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민경욱이가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등에 날개가 없는 것 같아. 등에 날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다리에 무거운 납을 잔뜩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땅들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자기 등에 날개가 달려있던 걸 몰랐다. 본인의 말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떨어진 걸 가지고 그렇게 낙담을 하면 어제 막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막 화면도 이렇게 막 거꾸로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 집 창고를 뒤져가지고 막 옛날에 발령받은 거, 보직 받은 거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찾아내고, 원래의 모습으로, 민경욱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민경욱을 지지한 것은 민경욱의 인천 연수을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민경욱이 대한민국 전체의 선거 정의를 찾아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민경욱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예. 김태산 씨 있죠? 체코 주재 북한 합영기업 대표였던, 북한 측 대표였던 김태산 씨의 글을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정치판에는 우파가 없다. 이재명이가 임종석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자기는 공천 받을 줄 알고 기세등등하던 임종석이가 닥쳤던 개신세가 되었다. 임종석이가 떨어졌다니까 좋기는 한데 어쩐지 생각이 많아진다. 이재명이는 분명 문재인과 같은 북한 편인데 서로 동상이몽을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이 또 얼마니 임종석을 쳐낼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욕할 사람이 있겠지만 차라리 윤석열 대신에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쯤 아마 문재인과 그 졸개들은 서늘한 감방 안에서 썩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의 죄를 덮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보수 우파들이 그리도 미워하는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을 잡았을 것이다. 문재인을 잡을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며 반대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2년이 다 되어갔는데 달라진 게 무엇이니가를 말해봐야 한다. 윤석열이 첫날부터 떠들던 보편화된 자유, 국민 대통합, 국민 생활 안정 그 하나라도 달라진 게 뭔가. 이러면 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나라를 북한에다 갖다 바칠 것이다 라고 우기겠지만 미군이 존재하고 애국자들이 존재하는 한 이재명의 할아버지가 와도 그리 되지 않는다. 기껏 해봐야 같은 도둑놈끼리 모여서 다 거달난 나라의 돈이나 더 처먹고 대기업들이나 잡아먹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이재명 편을 드는 건 아니다. 윤석열이나 이재명, 문재인 모두 김대중 노무현의 뜻을 이어가고 5.18을 헌법화하려는 똑같은 자들이다. 이제는 간첩이나 종북운동꾼이 아니면 정치 권력을 잡을 수가 없도록 작용화되다 못해 완전히 북한과 중국의 손에 들어간 대한민국이다. 이 말에 반대할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느 분야와 어느 지역이 북중의 세력부터 안전한가를 하나라도 짚어보라. 일부 어리석은 여인네들과 보수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해라며 빨아드는 한동훈이도 5.18과 부정선거 반대를 말하면 당에서 내쫓아버리는 친북 좌파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 모두 믿어서는 안 될 역적들과 정치 쓰레기들을 모르고 일생 동안 속아 사는 자들인 멍충하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애국자 한 사람도 없다. 밖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빨아드는 개딸과 머저리들만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김태선 씨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김명씨, 여러분 부의원의 김명씨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탈원전만큼이나 파괴 행각이다. 문제 해결을 섬세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야만이다. 우리는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에서 탈출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들이 모두 한통속이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다. 이들에서 탈출할 길을 찾아야 한다. 라고 부의원의 김명 대표가 글을 올렸습니다. 동아일보 칼럼을 소개합니다. 이기용 씨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문재인, 이재명 부부가 상징하는 좌파의 공인의식 수준이라는 겁니다. 큰 활자로 좀 읽어드리면 문재인이 청와대로 떠나면서 접시, 집기 이거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김정수 여사는 옷을 반납을 하나도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공짜 근성, 임자 없는 곡간 포가기가 이 좌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반미 친북 세력의 비례의석을 안정권에 확보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로 떠나면서 관저의 집기와 가전제품 물론 접시, 수저 등 모두 싹 다 가져갔다고 한다. 해외 주재 대사관에게 물었다. 대사관 저 접시 한 개까지 다 재고 목록에 기재해 인수인계한다고 한다. 전임자가 비번 한 개라도 들고 가면 총무 담당자가 배임으로 처벌받는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서방국가에서 퇴임 총리나 대통령의 관전 부품을 가져갔다면 사회 전체가 난리가 날 것이다. 문재인 부부처럼 다 가지고 떠나는 건 아프리카 독재 국가에서도 상상할 수 없다. 설령 100% 다 사비로 산 것이라 치더라도 그렇다면 입주할 때 원래 있었던 기존 부품은 다 인계해주고 가야 한다. 사용연한이 지나 폐기처분했다면 폐기처분 기록이 있어야 한다. 김정숙 여사의 옷 최소 178벌도 특수활동비로 구입한 게 있다면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봐주고 있는 게 누구다? 문재인과 김종숙의 이런 것 다 봐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문재인 부부처럼 다 가지고 떠나는 건 아프리카 독재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보다도 미개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개국이에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 세금으로 산 가구, 가전제품, 접시, 젓갈, 숟갈 가지고 가요? 근데 그거를 처벌을 안 하는 나라.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북한. 있긴 있네요. 군사분계선 이북. 그럼 뭐, 다름이 없네. 북한이나 남한이나.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의식 수준이 높고, 똑같구나. 우리나라. 뭐, 어차피 DNA가 같잖아요.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뭐, 그 조상에 태어난 자식들인데, 뭐.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잡아가 두지 않고, 죄 없는 사람만 그냥 잡아서 막 그 곤장 때리고 그래서 재산 빼든 거,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왜 문재인, 그리고 김종숙은 안 잡아놓는 거예요? 여기 또 있어요. 이재명 얘기도 해.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사용 행각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싶을 욕구를 느끼지만, 그러나 일제 3%를 사오게 하고 법인카드로 집에 초밥을 시켜먹는 걸 다반사로 하는 이재명 야당 대표야. 떵떵거리고 잘 살아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 한동훈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한통속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통속이에요. 자원봉사자 모집하고요. 비례대표 국민경선 자원봉사 모집하고 그리고 47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원도 좋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광화문에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뭐 광화문에 가시면 여러분들 많이 뵐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